그래서 첫 강의 금방 이제 제 소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제가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이제 내용은 특수물건이에요. 특수물건. 특수물건을 알면 일반 물건 권리분석은 당연히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 권리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말하자면 속칭 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을 가지고 인수한다, 소멸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너무 간단한 사실 일주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너무 작네. 이게 이제 소멸 기준 권리표인데 일단 100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속칭 말하는 이게 이제 소멸 기준 권리 내지 또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죠. 말소 기준 권리. 기준 권리. 근데 저는 왜 소멸 기준 권리라고 일단 말을 쓰느냐 하면 속칭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일반 권리 분석, 경매 일반 권리 분석에서는 다 말소와 관련된 것만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말소라는 개념은 등기에서 이렇게 대항력 없는 것을 말소한다 이런 거거든요. 등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기부상에 이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권리,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다 돈 달라는 권리예요. 돈 달라고 하는 권리. 돈다오. 등기부에 우리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당 경매 물건에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등기부 중에서 갑구, 소유권에 관한 것이든, 이제 소유권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소유권 이외에 이제 건저당 담보권에 관한 것이든, 이건 을구에 나온다고요. 그죠? 가압류, 가등기는 갑구에 나오고, 저당권, 전세권은 을구에 나오거든요. 갑구든 을구는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거를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내지 소멸 기준 권리라고 한다고. 왜냐하면 경매라는 것 자체가 돈을 다오하는 채권자들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이고, 금전으로 환가하는 절차거든요. 그죠? 매각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눠먹게 하는 일종의 빚잔치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최초로 나오는 권리보다 아래에 있는 권리는 말소한다. 등기부상에. 아래에 있는 권리는 등기부상에 말소를 하고,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등기를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은 거, 뭐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환매등기, 예고등기. 이제 중급을 하셨으니까, 자, 이 선순위 위에 인수하는 이 권리를 가장 동일한 공통성이 뭡니까? 요 위에. 이름은 다 틀리고 권리의 내용도 다 틀린데 이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이 공통성. 오늘은 뭐 좀 그러네요. 자, 이 공통성은 이 자체가 지상권을 한 것은 뭐냐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해서 내가 그 위에 뭘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공작물을 사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서 뭘 사용하거나 건물을 지어서 그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용권이에요. 사용권. 사용 수익권이지 돈 달라고 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이런 걸 이제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용익권이라고 해요. 법률 용어로는 용익권.
사용하는 이익을 가진 권리다 하는 게 그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건 그냥 사용 수익하겠다는 거지 돈 달라 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지역권도 마찬가지죠. 지역권도 마찬가지. 전세권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요거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고,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용의권은 아닌데 뭐냐면 돈 달라고 하는 권리가 아니라 보통 가처분이나 가등기를 한 것은 소유권을 달라, 소유권을 달라, 뭐 저당권을 달라 이런 거지 돈 달라 바로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죠? 매매 예약 가등기 뭐 내가 소유권자니까 내가 소유권을 달라 하는 가처분. 그것은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등기 자체가. 그러니까 요 밑에 그러니까 말소 기준권리 내지 소멸 기준권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돈 달라. 그리고 경매에서는 환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돈으로 환가가 될 때 돈으로 환가가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권리가 먼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고. 왜냐면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 이런 것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왜 이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냐면 형식상으로는 이게 시간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간적으로 먼저 형성된 그 자체가 권리에서도 우열하다 하는 거예요. 권리는 시간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런 권리와 권리와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항력이라 그래요. 대항력.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우리가 뭐 주민등록 전입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리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돈 달라고 하는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 달라고 하는 권리고 내가 먼저 형성됐기 때문에 내 거는 너네는 돈 받고 나가더라도 나는 사라지지 않을 권리.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대항력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초급, 중급에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럼 이렇게 형식상 이렇게 인수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경매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그죠? 이게 하나도 없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매를 쳐다보게 돼요. 다 말소가 되네? 깨끗하네? 권리가 깨끗하네? 그 상태 하에서 경매를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이게 깨끗한 상태에서 경매를 바라보는 것은 그때부터는 경매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이에요. 그때부터는 경매가 아니라 그때는 권리 분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가치 분석이잖아요. 권리가 깨끗하니까. 권리가 깨끗하면 그때부터는 가치 분석으로 가는 건데 물론 저도 이제 이 가치 분석에 대해서 항상 다루기는 하지만 경매를 배운다 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는 가치 분석이라는 것 자체를 가치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현재 가치는 참 뭐 논할 수가 있죠. 현재 가치는 이거 얼마에 팔릴 것 같아? 누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가 투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에 내가 샀다가 나중에 팔 때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얼마큼 빨리 오를 수 있을까? 라는 개념이라서 다분히 주관적일 가능성이 많고 진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과가 공대 중에서도 도시공학과거든요. 도시계획, 교통계획 하는 이제 그런 과인데 실제로 그런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된 분야는 이런 민법이 아니라 이제 공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치로 가려면, 그죠? 소위 말해서 이제 공법으로 가서 국토 이용 뭐 도시계획상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상업지냐, 뭐 주거지냐, 준주거지냐,